이 중안면부라는 부분은 사람의 인상 혹은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안면부를 획기적으로 리프팅을 하려면 결국은 라는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바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얼굴에서 이제 눈 밑부터 팔자주름까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안면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안면부를 동안으로 되돌리고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안면부는 사실 사람의 인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사실 이 중안면부라고 불리는 부분, 눈부터 팔자주름 사이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앞볼살도 있고 팔자주름까지 있으니까 누군가를 대화할 때, 누군가 이야기할 때 사실 눈부터 코까지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안면부라는 부분은 사람의 인상 혹은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가 중안면부에서 생기는 변화는 앞볼사이라고 부르는 이 볼덩어리에서 볼살이 좀 빠지고 밑으로 처지고 중간에 막 주름들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살이 처지면서 다크서클이 먼저 이제 도드라지게 되고요. 볼살이 빠져서 피곤해 보이고 밑으로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점점 깊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름들이 생기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 건데, 이 볼살은 사실 한 덩어리가 아니라 마치 빌라 한 동에 원룸이 앞뒤로도 있고 위층도 있고 아래층으로도 여러 개의 연룸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자, 어렸을 때는 사실 피부도 탄탄하고 볼살 자체도 빵빵하니까 이게 딱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서 살이 탄력을 잃게 되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방 덩어리가 조금씩 나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무게도 다르고 처지는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름도 생기고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점점 볼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안검 수술에서 하는 이 수프 리프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수프라는 것은 앞볼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Suborbicular Ocular Fat, 이제 그거의 앞 글자를 따서 SOOF, 그래서 수프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영어의 뜻을 얘기를 하자면 눈 자체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이게 안윤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보다 깊은 곳에 있는 지방 덩어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앞볼에서 어느 쪽에 보통 있냐 하면 눈동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살짝 바깥쪽에 있고요. 앞볼살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이 아니라 살짝 위쪽에 있는 지방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할 때 눈 밑쪽을 쭉 절개를 하고 박리를 통해서 눈 밑 지방을 박리를 하고 그 밑에 있는 뼈까지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수프라는 지방 덩어리가 처져 있는 것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이 지방 덩어리를 원래 위치로 쭉 당겨 올려서 리프팅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늘어져 있던 지방 자체가 당겨져 올라가니까 볼살이 좀 더 팽팽해지고 볼륨감이 있게 되고 좀 더 당겨지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끔 수프 리프팅을 하면 전체 이 앞볼살 자체가 쭉 올라오기 때문에 팔자도 쭉 하고 펴지고 팔자 옆에 있는 처진 살들도 리프팅이 위로 쫙 올라오는 걸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치가 살짝 바깥쪽 위에 있다 보니까 팔자주름까지 변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중안면부를 획기적으로 리프팅을 하려면 결국은 중안면 거상이라는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좋거든요. 수술 시간이나 혹은 뭐 부작용, 뭐 흉터에 대한 부담들은 살짝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수술은 처진 얼굴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안면 거상을 통해서 이제 중안면부만 개선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귀 위에 있는 두피부터 해서 우리 귓볼 아랫부분까지 쭉 절개를 먼저 하게 되고요. 혹은 이제 하는 김에 턱 라인이라든지 혹은 목까지 리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귓볼을 따라 쭉 뒤로 돌아가가지고 헤어라인까지 거의 한 15cm에서 20cm 정도 절개를 하게 되거든요. 즉 얼굴에는 이제 피하지방층보다 살짝 깊은 곳에 스마스라는 하나의 층이 있습니다. 이 스마스라는 층은 노화가 일어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 리프팅 기계들도 대부분 이 스마스라는 층을 타이트닝 시키고 타겟팅해서 리프팅 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 스마스라는 층이 늘어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지방 덩어리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지방 덩어리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피부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스층을 당기고 올려주면 반대로 피부나 지방 덩어리까지 같이 쭉 하고 당겨서 올라가기 때문에 스마스층을 리프팅하는 수술이 안면 건항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안면 건항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프 같은 한 구역의 지방 덩어리만 리프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적인 관점에서 피부, 그 밑에 있는 지방, 그리고 그 밑에 존재하는 스마스층을 이제 쭉 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주는 수술이거든요. 방향은 살짝 이제 대각선 바깥쪽 윗방향으로 이렇게 당겨 올려주게 되고요. 중안면 건항 수술이 잘 된 경우에는 사실 하안검 수술을 같이 할 때 수프 리프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같이 쭉 당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눈 밑 같은 경우에는 꼭 수프만 처진 게 아니라 눈 밑에 피부 처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눈 밑 지방이 튀어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사실 대각선 바깥쪽 방향보다는 수직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안면 건항을 하더라도 눈 밑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안면 건항 수술을 받더라도 하안검 수술은 따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안검 수술과 수프 리프팅을 한다고 해서 중안면 건항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안면 부분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조그마한 교집합이 있는 그런 이제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수술적인 효과나 범위가 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술 범위가 많이 겹치지 않는 만큼 한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수술을 못하거나 혹은 뭐 그 수술을 받을 때 심각하게 뭐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 외에도 마른 체형일 경우에는 얼굴 살이 빠지면서 뼈 라인이 좀 더 도드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뼈 라인의 굴곡 때문에 더 말라 보이거나 혹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리프팅 외에도 지방 이식 같은 수술을 받으면 리프팅 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리프팅을 받더라도 완벽하게 펴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 완벽하게 펴진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모양 자체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자의 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필러로 조금씩 채워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한 수술만이 정답이다, 이 수술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각각의 이제 노화가 일어난 상태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수술들을 병행하거나 시술들을 받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안검 수술에 있어서 수프 리프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중안면 건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